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토끼띠는 어디에서 돈복이 들어오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이런 내용은 모든 토끼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남녀 구분 없이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모든 토끼띠 분들이라면 당연히 토끼띠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2띠들은 그 띠들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을 갖기 마련이겠죠. 쥐띠라면 또 쥐띠의 특징을 갖고요. 또 소띠라고 하면 소띠의 특징을 갖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죠. 토끼띠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토끼띠들이 갖는 이런 특징들이 결국 그들이 성취하는 재물 전략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접근으로 좀 들어가 보면 토끼띠는 어디에서 돈복이 터지는지, 또 토끼띠라면 어디를 어떻게 공략을 해야 더 유리하게 재물을 왕성하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지 알게 된다는 건데요. 토끼띠는 그 이성의 운이 아주 좋은 띠입니다. 이런 특징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은 단순히 토끼띠 운세의 특징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재물 공략에 더 나아가서 돈복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파악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주기 때문입니다. 12지지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면 이 토끼띠는 12띠 중에 가장 여린 동물이라는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체격은 쥐보다 크더라도 오히려 쥐보다 가장 여리게 묘사되는 동물이 바로 토끼입니다. 여리다는 것은 또 보호 본능을 가장 크게 유발시킨다는 뜻도 됩니다. 토끼띠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도움과 또 덕이 자신의 운세 전개에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성격이 온순하고 또 평화지향의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이런 토끼띠는 적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원만한 인간관계가 장점이라는 이야기죠. 특히 더 나아가서 중요한 고비나 결정적인 그런 순간에 이 토끼띠에게 가장 큰 힘은 이성의 도움에서 생기게 됩니다. 돈복이 토끼띠는 이성의 도움에서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50세 이후에 경제적으로 크게 안정이 되고 또 재물발복을 하게 되는데요. 사람의 도움이 또 이런 시기에는 결정적으로 또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반드시 외부에서 크게 그 조력을 받게 되고 대부분 이런 경우에 또 이성이 크게 덕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토끼띠는 그 감각과 재주에서 돈복이 터집니다. 토끼띠는 그 패션 감각이 아주 발달된 띠입니다. 미식가 기질도 아주 강합니다. 미적인 그리고 색채적인 감각이 특히 그 뛰어난 띠가 바로 토끼띠입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주관을 잘 표현합니다. 성격도 외향적인 경우가 아주 많고요. 이런 특징들이 모두 토끼띠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됩니다. 이런 특징들이 절묘하게 서로 융합되듯이 이 토끼띠만의 특화된 그런 장점으로 또 발휘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바로 재주와 감각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분야도 아주 광범위한데요. 음악과 미술, 예술, 악기, 패션, 음식, 미용 이런 부분이 아주 대표적인 분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폭넓게는 좀 틀에 박힌 그런 뻔한 기계적인 또 반복된 그런 일은 체질적으로 토끼띠와 잘 맞지 않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토끼띠의 재물과 또 돈복은 토끼띠의 재주와 감각이 유감없이 뽐내질 수 있는 곳에서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토끼띠의 돈복은 변화에 기민하게 적응하는 순발력에서 나옵니다. 12띠 중에 가장 여린 동물이지만 토끼는 또 가장 날렵한 동물이 되기도 합니다. 토끼는 너무 날쌔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아서 잡을 수 있는 그런 동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그 노끈의 한쪽을 길게 늘여서 그 나무에 묶어놓고 또 늘어진 부분을 좀 둥글게 만들어서 그 토끼의 목이 걸리게 만들어서 그 설치를 해놓는데요. 그래야 토끼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간에서 잡을 수 없는 아주 그 날렵함의 상징이 바로 토끼띠이기도 합니다. 이런 민첩함이 또 토끼띠 운세에서는 변화에 잘 적응하는 그런 순발력으로 나타납니다. 시대의 흐름을 잘 꿰뚫어 보는 그런 감각이 토끼띠는 아주 뛰어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시대 변화나 또 유행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또 잘 탑승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변화에 적응도 아주 잘하는 게 바로 토끼띠이기도 합니다. 바뀐 환경에 잘 적응하는 이런 장점이 토끼띠들이 돈복을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과 일치가 돼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토끼띠는 다른 사람보다 반박자, 한 박자 늘 빠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투자에 비유하면 그 사람들이 환호하고 몰리기 시작할 때
벌써 토끼띠는 수익을 거둔 후에 그 선수들처럼 떠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든 것처럼 보통 사람들보다는 좀 빨리 그 실속을 챙기고 날렵히 또 다음 식탁에 가서 앉아 있는 게 바로 토끼띠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끼띠의 돈복은 그 선점 효과에서 터집니다. 그 묘시라고 한다면 새벽 5시부터 또 아침 7시 사이에 그 시간을 말하는데요. 하루의 일과 전에 가장 또 분주하게 준비가 되는 그런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그 묘자는 자축인묘의 그 묘자는 토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또 하얀 그 눈 속에서 이제 막 그 싹이 돋아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눈 속에서 그 막 싹이 돋아났다는 것은 그 사람 손이 안 탄 또 처음으로 또 세상에 나온 신선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그 토끼띠의 재물운세에 좀 대입을 해보면 토끼띠는 새롭게 떠오르는 혹은 새로운 아이디어 사업에 아주 강한 띠가 바로 토끼띠입니다. 돈복도 이런 데서 크게 잘 터지는 것이 바로 토끼띠입니다. 여기에서 그 선점 효과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수 있을 텐데요. 미리 앞서가는 그런 감각으로 또 어떤 사업을 좀 정궤도에 올려놓고 그 상태에서 새로운 어떤 투자자나 또 새로운 매수자에게 매도를 하고 자신은 또 다른 아이디어나 또 다른 감각, 또 다른 재주로 다시 또 다른 데서 사업을 일으키는 바로 그런 재주에서 바로 돈복이 나온다는 것을 선점 효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선두로서 또 선발로서 누리는 그런 효과를 의미합니다. 결국 토끼띠는 블루오션일 때 창업을 하고 또 뿌리를 좀 이른 시기에 잘 내린 후에 다시 새로운 창업을 하는 기존의 것은 또 가치를 받고 매도를 하는 이런 것 떠올리시면 될 텐데요. 이런 방식에서 토끼띠는 아주 잘 맞습니다. 아주 돈복이 크게 터집니다. 토끼띠가 갖고 있는 타고난 날쌘 감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끼띠의 돈복은 사업운에서 나옵니다. 토끼띠는 그 12띠 가운데 사업과 또 상업의 운이 아주 강한 그런 띠 중에 하나가 바로 토끼띠입니다. 초년과 중년에는 관운이 지배하는 그런 시기를 거칩니다. 그래서 직장 운이 사업 운보다 좀 유리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50세 이후부터는 장년기부터는 관운에서 그 사업 운으로 운세의 그 흐름이 그 힘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가 그 사업의 새로운 어떤 적응과 또 도전을 하는 그런 시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시기에 잘 뿌리를 내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난 이런 토끼띠의 특징이 아주 잘 나타나는 그런 부분인데요. 묘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막 그 겨울눈 사이를 비집고 새로운 그 싹이 돋아난다는 그런 표현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싹이 겨울눈을 밀치고 또 세상에 고개를 내민다는 것은 운세 전개가 굉장히 강한 그런 진취적인 힘을 또 가지고 펼쳐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봄나물 중에 그 명이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봄이 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나물이니까요. 이 명이가 이 싹을 피운다는 것은 겨울이 끝나고 또 봄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신호가 됩니다. 명이라고 하는 그 뜻에는 명을 잇는다, 즉 생명을 이어준다는 뜻이 있는데요.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겨울의 그런 한파와 또 그런 고비를 밀어내고 명을 잇도록 도와주는 생명 유지를 위한 구호식물의 그런 역할이 되어주는 걸 암시하는데요. 마치 이런 것처럼 이 묘라고 하는 이런 토끼띠가 갖는 그 뜻 속에는 겉은 온순하고 또 유해 보여도 그 내면과 속에는 얼었던 대지를 뚫고 또 발화를 하는 그런 새싹의 힘이 들어 있습니다. 그 힘의 원동력에는 새로운 계절 또 새로운 세상을 향하는 생기 넘치는 그런 역동성과 또 창조성이 동시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토끼띠의 힘이 됩니다. 이런 힘이 아주 활발히 드러나는 곳에서 재물복은 또 비례해서 크게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토끼띠의 돈복은 지구력을 키울 때 더 크게 터집니다. 토끼띠가 갖고 있는 이런 기민함과 또 날렵함 또 온순함은 충분히 장점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요. 여기에 또 지구력과 또 끈기가 가미가 된다면 이 토끼띠의 운세에서 그 사업의 성패나 또 돈복의 그 성패는 또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토끼가 의미하는 봄 기운과도 같은 성장의 힘에 또 지구력까지 합해진다면 이건 뭐 물이 물을 만난 것처럼 재물이 크게 모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토끼띠의 돈복에는 운도 따릅니다. 토끼띠는 그 횡재수 운도 아주 강한 띠로 보셔야 됩니다. 로또 같은 횡재수 포함해서요. 당첨운이 아주 좋습니다. 청약에 당첨이 된다든지
또 어떤 수혜의 대상자에 선정이 된다든지 또 응모했던 행사에 뽑힌다든지 이런 행운도 토끼띠들은 상대적으로 아주 강한 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른 봄의 그 새싹의 모습이 토끼띠의 특징인데요. 새싹은 여린 것도 뜻하지만은 그 속에는 무한히 성장할 수 있는 그 성장 잠재력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또 시기가 이 묘목의 그 새싹의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데요. 토끼띠는 그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또 잠재력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 속에 그 간간히 또 행운수도 찾아온다는 그런 뜻인데요. 오행적 관점에서 좀 살펴보면 이런 특징들이 더 두드러지게 아주 잘 보입니다. 청강과 지지가 서로 상극이 돼서 그 자체가 편재라고 하는 그런 요행수에 아주 유리한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을묘생을 또 예를 들면 아주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월급 같은 그런 반듯한 돈인 정제가 아닌 또 편제라고 한다면 불쑥불쑥 행운처럼 또 찾아오는 그런 요행수의 돈복을 우리가 편제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편제의 돈복이 바로 토끼띠에게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통해서 또 정식으로 벌어들이는 월급 같은 그런 돈이 아닌 또 기대치 않게 한 번씩 좀 크게 터지는 그런 행운의 돈복을 말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바로 앞에 설명을 해드린 지구력 그리고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런 횡재수의 그 행운 이 둘을 좀 합쳐보면 끈기 있게 이 행운수를 두드리면 운대가 아주 크게 한 번씩 만나서 터지게 되는 그런 띠가 바로 토끼띠라는 이야기죠. 토끼띠라면 그래서 로또도 좀 기대를 해보셔도 아주 좋습니다. 토끼띠의 재물 전개를 좀 고려해 본다면 로또 같은 경우는 좀 작게 사더라도 꾸준히 좀 끈기 있게 또 호흡을 좀 길게 잡고 임하다 보면 결국 토끼띠는 큰 게 한번 터진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셔서 또 재물 전략을 세우실 때 작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토끼띠의 돈복은 긴 호흡에서 나옵니다. 중장기적인 안목을 뜻합니다. 투자하시는 분을 예로 든다면 중장기적인 그런 관점이 빠져 있다면 투자 수익을 크게 거두게 되는 걸 실기할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 좀 투자했던 그런 대상이 팔아 놓으니까 그때부터 또 시세가 뛰기 시작한다면 아주 속상한 일이 될 텐데요. 토끼띠에겐 그래서 아주 중요한 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너무 일찍 내지 말고 조금 멀리 내다보면 실속이 더 커져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토끼띠가 제대로 돈복이 또 잘 터지려면 삼재나 아홉수에 좀 수비적인 운세 전략을 세우면 특히 좋습니다. 수비적인 운세 전략이라는 것은 운을 뺏기지 않도록 방어적으로 운세 전략을 세우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업 전략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이 부분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원래 삼재라는 뜻은 그 바람에 의한 또 물에 의한 또 불에 의한 그런 세 가지 주의해야 될 애군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현대적인 의미로 좀 응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나 또 사기 문제나 또 사람이나 경제적인 부분에서 애군이 침범치 않도록 미리 좀 주의하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죠. 토끼띠라고 한다면 그 삼재 기간 그리고 아홉수가 되면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는 좀 이성의 문제로 인한 그런 이성 간의 구설조심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사기라든지 또 무리한 투자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하시면 그 재물전개가 지장받을 일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 각 생년별 또 잘 맞는 직업과 또 업종도 있죠. 이런 경우에 87년 정묘생은 예술가, 예능인, 연예인, 금융업, 의사, 언론 계열이 그 정묘생 여러분들과 가장 잘 맞는 그런 분야가 되고요. 이런 분야에서 또 크게 두각을 나타내게 될 때 재복이라고 하는 그런 돈복도 또 아주 유리하게 잘 터집니다. 75년 을묘생의 경우에는 행정관리, 수학과 의사, 교육직, 식음료 사업, 의류 사업, 광구업, 관광업, 정보통신업 등이 아주 좋습니다. 이런 분야가 또 잘 맞기도 합니다. 결국 돈복도 상대적으로 이런 업종과 또 분야에서 잘 터질 수밖에 없고요. 63년 계묘생의 경우에는 사람들의 인덕이 크게 좌우되는 띠로 보셔야 됩니다. 무역이나 외교, 금융, 식음료 사업, 의학 분야, 예술 분야, 또 대중과 밀접한 연관에 있는 대중적인 그런 인기 직종이 아주 좋고요. 또 손님들을 직접 상대하는 또 상업에서 또 아주 좋은 그런 생년이 바로 계묘생이기도 합니다. 51년 신묘생은 타고난 성품의 자상함이 돋보이는 교육직, 유치원 사업, 상담직, 또 카운셀러, 그리고 구속되거나 매어 있지 않고 자신이 좀 마음껏 자신의 그 재주와 감각을
감각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주 좋죠. 그래서 프리랜서라든지 자유직업도 아주 좋습니다. 또 학구적이기 때문에 연구직도 아주 좋고요. 또 예술성이 깃든 그런 일들은 특히 또 51년 신묘생과 아주 잘 맞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알아본 토끼띠는 어디에서 돈복이 터지는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크게 재물복 터지는 멋진 시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감성 수치와 TV에서는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이 자연의 기운, 운세의 기운, 또 풍수의 기운으로 우리 삶을 한 단계 끌어올려 주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운세 정보, 풍수 정보, 로또 운세 정보, 꿈 해석 정보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 무료로 또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중년에서 실버 세대까지 행복한 인생을 위한 자기개발과 감성 충전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채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